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키슬입니다. 오늘은 칸디다 클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벌써부터 헛웃음이 나는데 사실 저는 칸디다 클렌즈에 그렇게 큰 관심이라기보다도 아예 뭐 그런 게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저희 저자세 메이님 덕분에 감사하게도 칸디다 클렌즈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7일짜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. 그 칸디다 클렌즈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서 저자세 팟캐스트 계정에 올려뒀어요. 거기에 컨텐츠가 있는데 여기에 왜 또 컨텐츠를 만드냐. 오늘은 제 끝나지 않는 다이오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우선 칸디다 클렌즈 누가 해야 되냐에 관해서는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놓을 건데요. 마이노멀 대표 로우님이 쓰신 브런치 글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저탄고지를 하기 전에 겪었던 모든 증상들이 이 칸디다균이 많을 때 생기는 증상이랑 거의 같더라고요. 특히 제 경우에는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만성피로, 소화 관련된 거,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었거든요. 너무 심해서 버스를 못 탈 정도였어요. 언제 화장실에 가고 싶을지 모르니까. 그리고 입안에 궤양 나는 거랑 비염이랑 음식 알레르기, 그다음에 관절 통증,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이게 로우님이 쓰신 글에 나와 있는 이 증상들이고 사실 저탄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.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좋아졌었는데 이게 또 사람이 건강이라는 게 욕심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? 이따금씩 찾아오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이게 칸디다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막 주체를 못 하겠다든지 그리고 이제 음식 알러지가 아직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칸디다 클렌즈를 시작하게 됐고요. 우선 제가 메이님께 추천받은 제품은 요 제품인데 그래서 요걸로 7일짜리 프로그램을 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주는 했어야 되는 것 같다.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게요. 본격적인 후기, 먼저 장점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게 거의 첫날부터 이게 대사에 도움이 되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만 먹으면 손이 막 따끈따끈해지더라고요. 지금도 되게 따끈따끈해요. 칸디다 클렌즈를 지금 끝낸 지 8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식사를 하고 나면 뜨끈뜨끈하고 태풍도 오고 해가지고 요즘 좀 춥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저는 지금도 에어컨을 샷다를 내린 거를 후회하고 있어요. 너무 더워요. 근데 이게 막 불쾌한 자결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와 이게 바로 대사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이 따뜻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겪은 다이오프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이오프는 쉽게 얘기해서 칸디다가 죽고 나가면서 벌어지는 이런 사멸 증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7일 동안 5일째까지 변을 못 봤어요. 저는 변비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되게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안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5일째부터 조금씩 변을 보기 시작하더니 7일째부터는 이제 거의 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. 다이오프 증상을 봤더니 저처럼 변비가 올 수도 있고 뭐 설사로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스가 정말 많이 차더라고요. 이거는 칸디다균이 죽으면서 내뿜는 독소들 때문이라고 해요. 근데 이 독소들 중에 신기하게도 아세트알데하이드, 그러니까 술 먹고 다음날 숙취를 일으키는 그 독소 있잖아요. 그것도 내뿜는다고 해요. 아니나 다를까 제가 칸디다 클렌즈 끝나고 3일 뒤에 진짜 숙취랑 비슷한 이상한 증상을 겪어서 정말 그날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. 제가 술을 끊은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이 숙취와 같은 증상을 다시 느끼게 되리라고는 꿈도 못 꿨던 거예요. 엄청난 브레인 포그에 엄청난 두통에 계속 토할 것 같고 계속 메스꺼리고 막 식은땀 펄펄 나고 정말 힘들었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약을 먹고 있던 이 7일 동안은 다이오프 증상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어요. 그냥 한 5일, 6일째부터 피부가 조금씩 가렵기 시작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약을 다 먹고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. 약간 이제부터 낫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약이 끝난 느낌이었어요. 그 다음에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게 몸이 두드러기 같은 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게 막 죽을 것처럼 가렵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나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. 이제 목 있는데 이런 데가 막 올라오고 그리고 신기하게 저는 다 왼쪽에 올라와요. 지금 여기 여드름도 났는데 여기 왼쪽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조그마한 링처럼 이렇게 난 것도 있었고 그리고
여기 이거 보이네. 요런 게 막 나요. 어깨랑 팔이랑 뭐 이런데 이런 거를 겪으면서 괜히 했어, 걱정돼, 왜 이러지,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이 아직 고쳐야 될 곳이 많구나, 내 몸에 아직 독이 되게 많은 상태구나 라는 거를 실감을 해서 오히려 낫고 있는 현상이네 하면서 저는 좀 기뻐하고 있어요. 좀 변태같이. 그나마 그동안 4년 동안 저탄고지를 잘 했기 때문에 다이오프도 이 정도로 넘기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, 저 같은 경우는 15년을 술을 먹고 그중에 10년은 알코올 중독으로 보냈잖아요. 진짜 많이 마시던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 칸디다균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설탕, 정제탄수, 술 이렇게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 몸에 칸디다균이 얼마나 신났다고 자리를 잡고 있었겠습니까? 술을 그렇게 퍼마셨는데요. 그래서 제 몸은 사실 아직도 해독할 게 너무 많이 남아있고, 저탄고지 클린키토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오래 마신 사람치고는 이렇게 건강하게 좀 다이오프를 이겨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가장 신기했던 다이오프 증상, 단 게 너무 땡기더라고요.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저탄고지를 하기 전에도 단 거만 먹으면 머리가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도 단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단 거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은 거를 이번에 다이오프 증상으로 경험했어요. 그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칸디다가 좋아하는 먹이가 설탕, 정제탄수, 술이라고 했잖아요. 죽어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마지막 발악 같은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, 어제부터 또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졌거든요. 이게 장 쪽에 배 부풀었던 게 가라앉으면서 이 단 거 먹고 싶었던 이 욕구도 같이 가라앉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단 게 먹고 싶을 때 저는 그냥 키토식으로 진짜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배불리 맛있게 많이 먹었고,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갔고요. 이 다이오프를 슬기롭게 지나가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우선 첫 번째, 아침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습니다. 제가 먹고 있는 친구는 얘고요. 뭐 쟤를 먹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.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. 잘 맞아서 계속 먹고 있는 거고, 이제 비타민C. 이게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먹어주는 게 다이오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.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먹골라네. 무엇보다 물 많이 먹고 잠 많이 자고, 칸디다 클렌즈 약 마지막으로 먹은 지 7일인가 8일인가 그런데 이제 다이오프 증상이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. 우리가 살다 보면 맨날 저탄고지만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어쩔 수 없이 치팅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원하지 않는 음식들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, 그러다 보면 몸에 어느 정도 독이 좀 축적이 되는 약간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잖아요. 그래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2주짜리 프로그램을 해주면 한 번씩 몸속을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개념으로는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!